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 매달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월 33만 7천 원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커피 두세 잔 값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어느새 한 달치 식비를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카드사 포인트와 구독 서비스에 숨겨진 결제를 전부 해지하고 적어도 10만 원은 돌려받는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술을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제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구독 서비스 하나 해지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상희 씨 같은 분은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쌓이는 정기 배송 상자를 보면서도 그 비용이 전체 합계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멜론을 듣고 업무 중에 챗GPT 유료 모델을 쓰고 퇴근 후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번갈아 보면서 이게 다 합치면 얼마지?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제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나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 구독료 총액이 33만 7천 원이었으니까요. 이 돈이면 한 달치 식료품비를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도 몇 번은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비단 박 씨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김민준 씨는 첫 달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외국어 학습 앱을 깔았다가 매달 3만 9천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3개월 만에 발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앱에 거의 12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딴 거 왜 내가 다 체크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지갑에서 새고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앱이 여러분 대신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실수로 결제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다크 패턴이라는 함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크게 써놓고 약관은 이미 체크된 상태로 슬쩍 넘어가게 만듭니다. 배송비만 내면 된다고 속이고 며칠 뒤 갑자기 정기 결제가 시작됩니다. 이건 소비자가 헷갈리도록 만드는 명백한 다크 패턴입니다. 마치 도로에 웅덩이가 있는데 덮개를 씌워놓고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걸려든 고객이 해지하는 걸 깜빡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훨씬 나빠서 3개월만 지나면 아, 이거 내가 결제했었나?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 노리는 심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다크 패턴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실수나 건망증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가 일상이 된 지금, 이 함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유료 구독 서비스는 4개에서 5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 1개는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돈만 내고 있을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구독료만이 아닙니다. 배달앱에서 주문 취소를 했는데도 환불이 안 된 경우, 쇼핑앱에서 포인트가 소멸된 경우, 카드사 포인트가 자동으로 깎여나가는 경우까지 합치면 한 해에 10만 원은 기본이고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허공에 날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해외 쇼핑몰에서 먹튀를 당한 경우나 자동 결제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외 쇼핑몰은 환불 요청을 해도 답변조차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청구이에 제기를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밸류체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돈이 새는 통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앱 자체의 정기 결제 시스템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마켓컬리, 쓱닷컴 같은 앱들은 멤버십이나 무료 배송 구독을 팝업으로 띄웁니다. 첫 달 무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말에 클릭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려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게 숨겨놓았습니다. 마치 텐트 안에 들어가려면 구멍을 찾아야 하는데 텐트 밖으로 나오는 출구는 더 좁고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통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플랫폼입니다. 앱 안에서 해지를 눌러도 실제 결제는 애플이나 구글 아이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플의 환불 시스템은 리포트 어 프라블럼이라는 사이트에서만 가능한데 이 사이트 주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통로는 카드사 포인트입니다. 어떤 카드는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대신 그 포인트가 자동으로 특정 서비스 결제에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포인트가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만 포인트가 쌓였는데 어느 날 보니 1000포인트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샀지? 하고 뒤져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세 가지 통로를 한 번에 막아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만 막으면 다른 구멍으로 계속 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구도를 보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배달앱과 쇼핑앱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시장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반복 매출, 즉 구독 수익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보호 제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계도 기간이고 소비자가 직접 자기를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외국인 자본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구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된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더 많은 함정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패권 전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지갑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해지하려면 앱 안에 버튼이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버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달 앱 같은 경우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구독 관리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조차 없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 안내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해지했는데 왜 또 결제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지한 건 앱 안의 구독이었는데 실제 결제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환불 시스템은 따로 있습니다. 리포트 어 프라블럼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해당 구독을 선택하고 환불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승인이 나고 카드나 애플 아이디 잔액으로 환불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사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카드사는 결제 대행사일 뿐입니다. 카드사가 직접 구독을 해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카드사가 할 수 있는 건 자동 결제를 차단해 주거나 청구 이해 제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해지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반박으로 환불받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39,000원을 벌기 위해 당신은 몇 시간을 일합니까?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기껏해야 10분에서 20분입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걸 귀찮다고 넘어가면 당신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소비자가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카드 결제 내역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체크하세요. 카드사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최근 3개월치 내역을 쭉 훑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결제가 보이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둘째, 해당 앱의 계정 페이지에서 구독 관리나 멤버십 해지 옵션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PC 웹 버전으로 접속해 보세요. 모바일 앱에서는 숨겨놓고 웹에서는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PC 웹 버전은 모바일보다 메뉴가 훨씬 직관적이고 해지 버튼이 눈에 잘 띄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지 완료 화면을 반드시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합니다. 해지했다고 주장해도 저희 시스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캡처 화면이 생명입니다. 넷째,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챗으로 미인가 자동 결제 차단 및 환불 요청을 제기하세요. 카드사는 보통 결제일 기준 30일 이내에 청구 취소나 전액 환불을 처리해 줍니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형 상품인 경우 환불 금액이 포인트로 재적립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포인트로 돌려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해지 후에는 반드시 카드사의 자동이체 차단 요청을 추가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서비스가 다시 청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만 지켜도 연간 10만 원 이상은 거뜬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하고 환불받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앱은 고객센터 연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걸리고 카드사에 요청해도 저희는 결제 대행만 할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은 환불 기준이 까다로워서 여러 번 요청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음가짐으로 넘어가면 그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정이 오거나 환불이 거절되더라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위는 다크 패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신고 한 번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꽤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해지한 후에도 재청구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자동이체 차단 요청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서비스가 다시 청구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을 참지 않으면 당신은 매년 같은 돈을 계속해서 잃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그 손실이 100만 원 단위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는 겁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매달 나가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쓰지 않는 구독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해지 절차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구독 서비스는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지출을 만듭니다. 그 지출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기업의 다크 패턴에 속아서 나가는 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다 같이 새는 돈 막읍시다. 고맙습니다.